SNS나 여러 매체를 보다가 흥미롭거나 충격적인 뉴스를 발견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이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알고 보니 가짜뉴스여서 언짢았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짜뉴스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에게 가짜뉴스라는 이름은 익숙하다. 하지만 가짜뉴스가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활성화된 시기는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다. 다만 루머 또는 오보, 그리고 음모론이라는 이름으로 예전부터 존재하였다. 가짜뉴스가 이슈화된 시기는 2016년이다. 이 시기 유럽에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 투표,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로뎀 클린턴의 대선,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거대한 정치적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가짜뉴스가 본격적으로 발행된 계기는 브렉시트 투표로부터이다. 이 국민투표가 치열했던 만큼 가짜뉴스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가짜뉴스가 부채질한 여론을 이용하게 되었고, 이는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투표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나라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후폭풍을 맞이하였다. 가짜뉴스가 전 세계에 대유행하게 된 계기는 트럼프의 선거운동이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자신이 가짜뉴스로부터 공격받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가짜뉴스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었다. 가짜뉴스가 우리나라에도 퍼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이다. 그 당시 최순실 및 세월호와 관련해 정말로 많은 가짜뉴스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계기로 가짜뉴스의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우리 일상의 흔한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가짜뉴스는 이렇게 큰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로부터 활성화되었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시사용어에 가깝다. 따라서 학문적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 현재까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가짜뉴스의 개념과 배경을 보아할 수 있듯이 가짜뉴스는 정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가짜뉴스는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2016 미국 대선 때 엔딩더프트.com의 운영자는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 가짜뉴스 사이트를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보수 성향의 정치사회 유튜브 콘텐츠들이 많이 생겨났고, 보수 유튜버들이 수많은 가짜뉴스를 다루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한 채널은 구독자 수가 몇십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한번 보도하면 그 영향력이 매우 막대하다. 이처럼 정치적 이념은 가짜뉴스를 만드는 주요 동기 중 하나이고, 이러한 가짜뉴스는 위의 사례처럼 정치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념상의 이유로 가짜뉴스는 한쪽 입장을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양쪽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사회의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러한 양극화는 가짜뉴스의 효과를 높여 더 많은 가짜뉴스를 만들게 할 수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SNS를 통해 전파된 가짜뉴스는 정치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젊은 세대가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신념을 갖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수적으로 변해가는 경향이 있다. SNS 사용자는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SNS 이용자들은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적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가짜뉴스는 자극적으로 작성되어 사람들의 반응이 크고 쉽게 선동될 수 있다. 허니버터칩 롱패딩 열풍을 불러일으킨 밴드웨건 효과와 같이 사람은 많은 사람이 하는 방향으로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선거 기간에 어떤 후보자를 옹호하는 수많은 가짜뉴스가 나온다면 많은 사람이 가짜뉴스에 반응해 그 후보자를 지지하게 될 수도 있다. 2016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예상과는 다르게 당선이 되어 큰 충격을 안겼다. 많은 전문가는 그가 당선된 이유 중 가짜뉴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반대로 어떤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가짜뉴스들이 많이 나온다면 그 후보자의 지지율 하락 등 후보자에게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가짜뉴스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에게도 후보자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짜뉴스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데 왜 우리는 가짜뉴스를 구분하지 못하는 걸까?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짜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쉽게 범할 수 있는 인지오류의 영향 또한 크다. 인지오류는 어떤 뉴스가 가짜뉴스라고 판단하는 것을 방해한다. 인지오류의 유형으로는 고정관념, 타조효과, 확증편향, 인지부조 등이 있다. 이 중 확증편향은 우리에게 매우 흔히 발생하는 인지오류이다. 확증편향이란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이다.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지지하는 뉴스를 봤을 때 그것이 가짜뉴스라 하더라도 믿어버리게 된다. 반대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상반되는 뉴스가 진짜 뉴스인데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버린다. 특히 최근에 유튜브 등 많은 곳에서 AI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방대한 데이터 중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들을 추천해준다. 그러다 보니 비슷한 콘텐츠들을 반복해서 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을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확증 편향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은 가짜뉴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람들에게 동일 정보를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인지 오류를 범하게 만든다. 따라서 사람들은 비판적인 사고 없이 가짜뉴스를 곧바로 믿어버리게 되어 사회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이처럼 가짜뉴스는 사회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해결책으로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이라는 인터넷 윤리교육을 하고 있다. 스위스의 한 대학교는 OUT라는 채팅 로봇을 만들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그 나라에서 만든 세계 최초의 인터넷 윤리교육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가 가진 메시지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비판적인 사고력을 통해 미디어 영상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파악하고 그 정보가 올바른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해준다. 다양한 나라들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육하고 있지만 그 중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선도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핀란드이다. 핀란드에서는 다양한 교과목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결합해 교육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워싱턴 시민 의식법을 만들어 인터넷 사용 예절뿐만 아니라 가짜뉴스 감별법까지 다양한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통해 수익과 여러 이익을 얻고 있는데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국민 다수가 분담해야 하므로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 즉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사 가짜뉴스 처벌 촉구라는 청원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지만 속 시원하게 법을 만들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을 바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특정인에 대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청탁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문제 때문이다. 하지만 가짜뉴스로 인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처벌에 대한 요청이 많아지자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명백하고 그 피해가 아주 컸을 때 한해서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즉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죄 등 기존의 법을 통해 좀 더 능동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가장 먼저 규제 입법을 시도한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은 네트워크법 집행법을 시행하여 혐오 콘텐츠나 가짜뉴스를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한화 약 65억 9천만 원을, 기업에는 최대 한화 약 659억 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프랑스는 선거 기간 동안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정보조작투쟁법을 시행하여 이를 위반하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는 징역 1년과 한화 약 1억 1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는 허위조작정보법을 시행하였는데 필요 조건은 허위사실 진술이 있어야 하며 공익을 해친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한화 약 8억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며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3년 또는 5년의 징역형, 한화 약 2,500만 원 또는 한화 약 4,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미국은 이와 달리 규제를 최소화하며 사업자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앞서 언급한 교육을 강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는 정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 방안들을 계속해서 모색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 역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우리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